10월 20일 수요일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니맘닷컴에서 최근에 정말 많이 주문해 주시는 도부비누, 탈모에도 좋고요. 탈모 예방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가늘어지는 머릿결, 아토피 뭐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많이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또다시 너무 재구매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사와 도부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메이드 인 USA의 도부 비누는 라니맘닷컴에서만 주문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미국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실적 호조 행진에 대한 실적 3분기 실적발과 때문에 그나마 갔지만 오늘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발목을 잡힌 모양새를 나타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나스닥만 마이너스고 다우하고 S&P 500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으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3분기의 실적 발표는 여전히 놀랐습니다. 오늘은 버라이존,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한국의 SK통신 같은 그쵸 전화기인데 3분기 주당 수익이 1년 전에 1.05달러보다 증가한 1.35달러.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액이 같은 기간 4.3% 확대된 329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버라이존의 이날 주가가 2.48%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한때 전화기 회사들 참 돈 많이 벌었었죠. 그렇죠?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 같은 실적 발표했으면 2.48이 아니라 아마 248% 정도 상승했을 텐데 참 그 저시장도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변함없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매수세들은 끊임없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실적과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차질 영향을 소화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실적 발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3분기 실적을 괴롭힐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관심을 돌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최근 상승 이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참 그 넷플릭스밖에는 실적 발표한 거 없거든요. 오늘 발표한 테슬라 빼고는. 근데 벌써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힘에 부치는 모양새예요. 어찌됐든 나스닥 지수는 6일 연속 오르더니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실적 훈풍 속에서 주식이 강세를 보이자 펀드 스트릿은 연말 S&P 500 전망치를 4,800에서 100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펀드 스트릿의 설립자가 탐리잖아요. 자, 우리는 강력한 리스크온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컨센서스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50일 이동평균선 돌파와 같은 시장의 기술적 요소를 보면 기조적인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 기사 50일 이동평균선 미국 주식 하시는 뭐 좀 이렇게 꼰대 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은 차트 분석하는 거 아니야? 개뻥이죠. 이렇게 다 차트 분석합니다. 특별히 미국 주식은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그 위블 차트의 이동 평균선은 이 커스터머라이즈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셋업할 수 있거든요. 50일 이평선짜리 하나 쭉 그어 주시면 되는데 뭐 저는 이제 60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5일, 그다음에 20일, 그다음에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장 마감 후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 오늘도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밀리는데 한 역할을 했던 곳이 도이치뱅크입니다. 넷플릭스가 4분기부터는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어저께 이제 장 끝나자마자 실적 발표가 나서 막 거의 요동쳤지 않습니까? 저도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확실히 물렸는데 뭐 오늘 다 탈출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또 이 쫙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닌데 했는데 매수세가 들어와서 플러스로 전환되나 싶었는데 플러스까지는 전환이 안 됐고 다시금 마지막에 좀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자, 사상 최고치인 66,000달러까지 오르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2.97%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말고 제 종목 하나 또 추천해 드렸죠. 아까 ST 매매법 때 전날 첫 거래를 개시한 최초의 비트코인 연계 상장 지수 펀드 바이오트 바이티오는 3.17% 상승 마감했는데 현물이 아니라 이거 선물 ETF입니다. 자, 페이팔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세계 최대 이미지 공유업체인 핀터레스크 주가는 12.77% 급등했습니다. 근데 페이팔은 빠졌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아마존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아요. 워낙 돈이 많은 회사니까. 노바맥스는 코로나 백신 생산 차질 소식으로 14.76% 급락했습니다. 자, 국채 시장에서는요. 커브 스티프닝이 이틀째 지속이 됐고요. 전날 늦게 지난 5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1.67%까지 올랐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이날 1.64%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위험 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자, 연준보다 다른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먼저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유럽 중시는 6주간 최고치로 올랐고요. 반유럽 지수의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1.49포인트 오른 470.07에 맞췄고 독일은 또 상승으로 마무리됐네요. 그래서 유럽 쪽 증시 시장 요즘 굉장히 괜찮습니다. 프랑스도 좋고 영국도 괜찮습니다.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12월 인도분 금은 자, 온스당 14.40달러 오른 1784.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문득 제가 예전에 회사 운영할 때 그 직원이 아이가 돌이래서 제가 돌반지를 샀거든요. 순금. 근데 미리 사뒀는데 회사를 때려치우고 깽판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또 깽판 치고 나간 직원한테 그 금반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찾아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와, 그때 100불 주고 샀거든요. 저 1784불. 와, 170배. 대박. 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뉴욕 상업거래소에 거래된 11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91센트 오른 83.8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곧 100불 찍는 분위기죠. 월가의 공포지수를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는 1.21 내린 오늘도 15.51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 분석에 대한 것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보다 시장을 좀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 멤버십 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달 25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영상의 댓글들, 멤버십 영상의 댓글들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25불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즈놀 일주일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편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미국 현지에서 팀장과 스태프들이 만들어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뻔한 소리가 아닌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달째로 접어드는 저희 미즈놀 멤버십에 다시 멤버십 가입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추천해드리는 미즈놀의 종목 추천 영상 100%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연합뉴스 헤드라인 보면서 좀 한번 뉴스를 훑어보도록 할까요? 아마존이랑 아이케아가 늦어도 2040년부터는 탄소 배출 제로 선박만 이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040년이면 지금 2021년이가 19년 남았거든요. 야, 19년이면 그쵸.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았는데 제가 10년 안에 은퇴를 할 거거든요. 자, 세계적 물류 대란의 연말 불프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없어지나 지금 없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코스코를 가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휴지가 동나고 물이 동나고 다시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분위기 무엇보다도 물건들이 별로 없다는 것. 아, 참 공급망의 문제가 올 겨울을 굉장히 강타할 것 같고요. 특별히 소매업이라든지 이쪽 계통 뭐 저희 본사도 이커머스 쪽인데 아마 올해가 제일 힘든 겨울을 지나게 될 것 같아요. 함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 충격에 불패 중국의 그러니까 불패 신화를 기록했던 중국의 주택 가격이 6년 만에 첫 하락하고 있다는 거네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이것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자, TSMC에 이어 마이크론도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신축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일본에다가 건축하나 모르겠네요. 자, 미국의 식당들이 코로나 구인난에 로봇 채용 붐이 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사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로봇가 와서 주문도 받고 알아서 하고. 여기는 딱 보니까 이거는 한국 종로구에 있는 KT AI 서빙 로봇이라는데 곧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국 음식점들 보면 서빙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한 번 오고는 눈빛을 안 마주쳐요. 아주 그냥 팁 달라 그럴 때만 눈빛 마주치고 그 반찬 좀 더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여서 네, 로봇들은 누르기만 하면 오잖아요. 띵 와가지고 그쵸? 자,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첫날 역대 거래액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선물 시장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폭스바겐의 미국 대표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자, 모건 스탠리는 머스크가 스페이스 X로 첫 조만장자, 억만도 아니라 이제 조만장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질을 하나? 아이, 참말로. 좀 머스크야, 네가 번 돈을 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봐. 그게 너는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나는 그렇게 돈 쓰지 않아. 돈을 가장 많이 번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부자의 욕심이 없고 나는 돈을 가장 멋있게 쓰고 간 사람으로 남고 싶어. 내 생애에서. 너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혼잣말이었습니다. 자, OECD가 내년 세계 경제 크게 안정되는가에 대해서 공급망 혼란의 리스크가 상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넷플릭스의 해외 투자가 부각 점유율이 반등 전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미국 내에서는 지금 거의 정점에 달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독자 수도 지금 조금 좀 정체기에 빠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 돌파구로 찾은 게 해외 쪽이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 그게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과 모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뉴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체로 가뭄 비상 사태를 확장 선포하고 15%의 물 절약을 호소했습니다. 7월에는 물 절약이 1.8%에 불과했고 8월에는 5%로 올랐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대상이 40살, 40살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를 두 차례 다 맞고 6개월을 넘긴 65세 이상인 부스터샷 대상이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중에도 부스터샷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1차, 2차 때보다도 더 많이 아프다고 막 얘기를 주시네요. 자, 부스터샷 맞으신 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단타도 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는. 아셨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도 몇 주 내로 소아과 의사 사무실, 지역 약국 그리고 학교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아동 의료 단체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기존 인종차별 문제가 맞물리면서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는 등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국적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LA시 공무원의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 12월 18일까지 2달 연장이 됩니다.
비접종자들은 한 주에 2번씩 받는 하루 최대 $260의 감염 테스트 비용이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의 정직 여부를 표결에 붙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외부 법률 회사를 고용해 뇌물수수에 대한 정밀 검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LA와 롱비치항이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항 대기 화물선이 157척에 달하는 등 최악의 병목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와 창고 직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머리들을 돌대가리들인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같으면 이런 때 어떡합니까? 군부대 투입하지 않나요? 수해 복구 작업에 군부대 투입하잖아요. 이 가주 방위군이라도 좀 투입하란 말이지. 아유 답답해라. 하와이가 2달여 만인 11월 1일부터 관광객과 출장자들에게 문을 활짝 엽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8월 23일 델타 변이 확산으로 관광객들의 하와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따를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원 씨의 통화 녹음에서 윤석열 실명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해 거부 반응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식용 장기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동물 장기 이식 연구의 급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 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로 인해 올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는 예년과 같은 대규모 할인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최근 이딴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후보에 오르는 이름은 페이스북이 지난 몇 년간 개발해온 VR 버전 이름인 호라이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호라이즌?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 덕분에 유료 가입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 3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인 438만 명으로 늘었고요. 순수익도 14억 5천만 달러로 역시 2배가 늘었습니다. LA 다저스가 팀 플레이오프 역사상 처음으로 7회까지 석점을 뒤지다가 6대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승 2패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어제도 져서 3패였으면 진짜 초상 날 뻔했죠. 브레이브스와의 4차전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 월드시리즈 우승팀답지 않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저는 다저스 팬은 아닙니다. 유뚱이 있을 때는 다저스였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 선수가 있는 팀을 응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라 스티브 배넌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2017년 2월 뉴욕 타임스가 사설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갓 취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백악관을 넘어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으로 국가안보회의 NSC의 상임 구성원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했는데 당시 트럼프의 배넌에 대한 신임은 대선 과정에서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만든 거의 8알이 배넌이다. 근데 여러분 배넌이 몰랐던 게 하나 있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죠.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남편 사위죠. 이 큐시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배넌은 무릎을 꿇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베테랑 기자 밥 우드 자신의 책에 이방카는 백악관 로비에서 배넌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퍼스트 도로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썼습니다. 이 책은 백악관 사정이 두루밝은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했고요. 그중 한 명이 배넌이라는 사실 결국 백악관에서 배넌이 퇴출이 됐죠. 그랬던 그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건물을 난입한 사건의 핵심 배우로 조명되면서부터인데요.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들에게 의회를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낸 결정적 인물 중에 한 명이 배넌이 확실하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너는 그가 운영하는 라디오 채널에서 의회 테러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격의 시점에 서 있고 그 시점은 바로 내일이다. 스스로 우물을 팠죠. 트럼프의 적수였던 조 바이든의 당선을 의회가 공식화하는 시점을 앞두고 총공격을 지시한 셈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민낯이죠.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 좀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지금 마켓에는요, 식품, 생필품 물량이 없어가는 비어가는 마켓의 모습들이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장 숨죽이면서 이번 겨울을 지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익가를 조작한 한인 의류업체가 탈세 혐의로 추징금 5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다음 주에 남가주는 다음 주 초부터 자 주말부터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네요. 가을 날씨 조심하시고요. 지금 한국은 생수병이 있는 물을 잘못 먹어서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도 아무 물이나 못 먹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탈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미신홀과 함께 10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장 분석과 통키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후에 멤버십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